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지문 뜯어읽기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지문을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하고 복잡한 문장을 천천히 읽기를 할 건데요. 역시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비법은 없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꼭 천천히 읽어보고 어떤 뜻인지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문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두 개의 주제로 어떤 글이 펼쳐지면 보통 차이점이나 대조를 나타내는 그런 그 흐름의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그 주제 통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이 글은 자유로운 발상이나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주제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한가를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탄생 과정을 예로 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대조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어떤 면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수정하고 바꿨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걸 중점적으로 쓴 글이라서 읽을 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 나로 나뉠 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글이라서 차이점 중심으로 읽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 라는 수학자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말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의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란 하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학은 공리 내지 공준 같은 몇 가지 명제 규칙에 입각해서 다른 명제를 끌어내거나 반박하고 필요한 논증을 하기 때문에 자유다라고 하나의 생각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수학하고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걸 공부했을 때 지금까지 불분명한 거는 존재하지 않았죠. 분명한 명제나 규칙, 정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수학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이나 창의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좀 이해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하는 뭔지 알고 있죠? 도형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진리로 이렇게 수용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선, 면 이런 것들을 다 여기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기하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클리드 기하학은 무려 2000여 년 동안 수학의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기하학 내용의 대부분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23개의 정의, 5가지 공리, 그리고 5개의 공준을 정해두고 이것을 이용해서 465개의 명제를 만들고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465개가 되는 걸 막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한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공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직선을 끌 수 있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직선을 끊는 거 있죠. 선분을 긋는 거. 첫 번째 공준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선분을 연장해서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한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우리 많이 한 거죠.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선생님 좀 동그라미를 완전히 원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을 그릴 수 있는 거. 자, 이런 거. 자,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90도는 서로 같은 거죠. 그리고 다섯째,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 주어졌을 때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단 한 개만 존재한다. 이 내용은 유명한 평행선 공준이라고도 알려진 내용이죠. 자, 다른 식으로는 두 직선에 선을 그었을 때 안쪽에 있는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를 넘지 않으면 180도보다 작으면 얘네들은 언젠가 두 개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가 180도라면 이 내각의 합이 180도면 이 두 직선은 평행선이다 라는 게 제 5공준 다섯 번째 공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시작에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의 기울여야 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이 다섯 번째 공준은 방금 이야기한 이 평행선 공준이 수학자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공준하고 다르게 이거를 정리로 보고 나머지 네 공준을 가지고 다섯 번째 공준을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는 거죠.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증명은 할 수 없더라도 이 다섯 번째 공준은 그냥 자명하다고.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 만큼 아주 명백하다고 그냥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증명이 안 됐는데.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공준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자,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 다섯 번째 공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 공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유클리드 기하학 내용으로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이 경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직선을 평행한 직선을 두 개 이상 막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하학이거든요. 그래서 쌍국 기하학, 타원 기하학, 그다음에 우리 나아글에 있는 택시 기하학 이런 것처럼 제5공리를 부정을 하고 그 다른 공리하고 모순이 없는 새로운 그런 그 기하학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쌍곡 기하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타원 기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 처음에 이 지문 공부할 때 그 리만이라는 사람이 그 증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 다섯 번째 공준을 바꿔서 새로운 공간에서 증명해내어서 기존에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설명하는 데서 의미가 아주 커지게 된 겁니다. 사실 실제적인 그걸로 따지자면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거는 평면에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완전 평면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그 지구 표면을 생각을 해도 우리는 지구 표면을 그냥 걸어 다니는 이 평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밖에서 보면 분명히 얘는 완전한 구는 아니지만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평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면이 비현실적인 거죠. 아주 특이한 경우고 나머지 타원 기하학이나 쌍곡 기하학 그리고 택시 기하학 이게 오히려 현실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갈 내용은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이게 발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겨왔던 사고방식에서 변형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냥 한 2000년 동안 계속 그거를 공부할 때는 그게 아주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5번째 공리를 증명하고 새롭게 그 연구해낸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 자유를 부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 교육 과정에 나오지만 여기 언급했던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정도는 조금 이해해두면 이 지문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돼서 나온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두시면 이 다음에 훨씬 수월하게 지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과학 지문처럼 그 배경 지식으로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공주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다른 공간을 생각함으로써. 자, 다른 공간을 생각한 겁니다. 그전에는 평면만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공간을 생각하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구면처럼 휘어진 면을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구슬에 비친 사물을 보면 가장자리 쪽에서는 널쩍하게 벌어져 보이는 사물이 구슬 중앙으로 갈수록 형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휘어져 보이는 거. 자, 구슬에 사물을 비치면 그렇게 보이죠. 자, 이거는 구슬 공간 밖에 있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는 구슬 모양과 흡사한 지구 위를 걸으면서 지구 위에서 우리는 평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구슬면에 대해서 평행선을 긋는다고 해도 구슬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평행선으로 느끼지 않죠. 휘어져 있다고 보일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없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은 이런 발상을 고려해 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알게 해준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글이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그 중에서 택시 기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선생님이 큰 제목으로 썼다고 해서 전체 비유클리드 기하학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택시 기하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택시 기하학이라고 부르냐 하면 자, 이 밑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XY 평면에 자, 이렇게 된 XY 평면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거리가 적용되면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부르고 자, 편의상 택시 거리가 적용되면 택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XY 평면에 택시 거리를 적용한 기하학을 택시 기하학이라고 하고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두 점 A와 B의 최단 거리는 이 점선이죠. 그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점선의 거리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면과 이면의 제곱은 이면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자, 근데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택시는 실제로 그 도시를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도시에는 실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자, 격자로 된 모양의 거리에서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택시가 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필연적으로 그림 1의 실선을 포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선과 이 선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이 여기 있으면 가로질러서 못 가니까. 자, 따라서 택시 기하학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가로와 세로의 실선의 길이를 더한 값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잠깐만 이거 지우겠습니다.
실선의 길이를 더한 값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A 점이 찍혀 있는 이 점은 X는 A이고 Y는 B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A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찍혀 있는 이 점은 X가 C점이고 D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절대값 C에서 여기 C에서 A 값을 빼면 이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D에서 B를 여기 있는 B 값을 빼면 이 값은 이것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A, B 사이에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택시 계약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자로 된 여기를 이렇게 택시는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택시 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이용의 입장에서 보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택시 거리로 측정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택시 평면 위에서는 유클리드 계약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수특 독서에서 이런 수식 나온다고 막 이렇게 거리감 가지지 말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공부해 온 내용이니까 천천히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적용된 문제가 우리 수특 독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택시 기하학의 택시 평면 위에 그린 삼각형 AB입니다. 자, 그림의 격자에서 가로 세로 한 칸의 길이는 각각 1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문제에도 나와 있었죠. A의 거리를 한번 택시 거리를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자, A의 택시 거리는 여기가 4칸이니까 4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택시 거리로는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대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가로질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택시 거리로 따지면 여기 이쪽 면의 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기 때문에 1, 1, 1, 1. 그래서 여기도 거리가 택시 거리로 4가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유클리드 계약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2고 이것도 2고 이거는 4가 되는 거죠. 근데 택시 거리로는 이게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B 삼각형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클리드로 따지면 여기는 유클리드 거리로는 4가 되고 여기도 유클리드 거리로는 4입니다. 자, 유클리드 거리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택시 거리로 따지면 택시 거리도 여기도 4고 여기도 4지만 빗면의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자, 유클리드 거리로는 여기의 거리는 4인데 자, 비유클리드 거리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비유클리드 거리로는 8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해 못한 사람들은 한 번 더 영상을 천천히 들어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 문단에서 또라고 시작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자, 물론 비유클리드 계약의 택시 계약을 말하는 건 맞지만 딴 내용입니다. 자, 거리 산정 방식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은 자, 원의 형태를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계약에서는 원은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반지름이 같으면 그 점들을 여기가 정점이라고 했을 때
자, 반지름이 만약에 2라면 2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그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원의 개념을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하면 옆에 있는 것처럼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 이처럼 격자 한 칸을 처음에 한 변을 1이라고 봤을 때 택시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택시 평면 2인 그 원을 택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 자, 그림 2에서와 같이 정수 격자 좌표계에서는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점들이 자, 하나, 둘 여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여기가 되죠.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하나, 둘이죠. 그리고 또 옆에 다른 점은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 점은 하나, 둘이니까 여기도 거리가 2개. 그런데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가 2개.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돼서 2개. 이렇게 점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 8개는 이렇게 8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격자의 크기를 계속 줄여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칸을 1로 봤던 이 격자를 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아주 잘게 쪼개서 그 크기가 0인 그 칸을 생각해 보면 원의 모습은 이렇게 완전히 이어진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자잘하게 이렇게 쪼개면 값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까 여기 있었죠. x가 0이고 y가 2인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했을 때 이거랑 합했을 때 2를 만족시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점도 되고, 만약에 이걸 아주 격자 좌표를 굉장히 좁힌다면 0.1이 x일 때 그러면 y는 1.9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 합하면 2가 되니까, 그죠? 거리가 2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자, x가 0.1쯤 왔을 때 y는 1.9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고 또 이렇게 찍히고 아주 작은 점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크기가 0인 극한을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더 촘촘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x가 0.01이면 1.99가 되는 거죠. y는. 어쨌든 이거는 합해도 2니까 두 개를 합했을 때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성립하는 겁니다. 0.01이면 이거보다 더 좁아지겠죠. 더 좁아지는 점 계속 0.001, 그 다음에 1.999 이렇게 더 좁아진 이 점들을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 평면 위에서 원은 자, 이거를 만족하는 이런 점들의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문단에서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을 살펴보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논리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런 발상이 과학 기술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는 거. 평면에만 적용하는 공식으로는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평면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주선의 바깥 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도 평면을 생각하는 공식으로는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자, 그런 취지에서 비유클리드 계학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추가로 더 이해 못하는 내용은 선생님한테 계속 물으러 와야 됩니다. 물으러 와서 그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수학 내용이 막 이렇게 언급이 돼서 여러분이 굉장히 독서를 더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인강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하기보다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찬찬히 생각하면서 여러 번 내용을 읽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